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자는 게 좋은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로노타입이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크로노타입. 언제 자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자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유형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동물이랑 연결해가지고 사자형, 곰형, 늑대형, 돌고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자형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난 아니야.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거에 되게 잘 맞죠. 그렇죠. 부지런해 보이고. 네, 꽤 낙관적인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잠도 잘 자요. 아, 부럽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잘 자니까. 두 번째는 곰형 인간입니다. 곰. 네. 곰형. 곰은요, 사자형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오, 곰은 네. 아침. 네, 대부분 이런 곰형이에요. 곰형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늑대형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형.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시고 오후에 아주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자정까지 활동적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힘드세요. 네. 내 얘긴데. 예전에 제 호가 반피장이었습니다. 반피장이었습니다. 밤에 피는 장미. 밤만 되면 이제 밤만 되면 이야! 근데 문제는 이 늑대형 인간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세요. 그리고 수면 리듬도 그래서 잘 깨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번째, 그래서 돌고래형 인간인데요. 이 돌고래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돌고래는 알고 계시다시피 포유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물속에 계속 오래 있으면 익사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고래는요, 평생 한쪽 뇌가 깨어 있어요. 왼쪽 뇌가 자면 오른쪽 뇌는 깨어 있고, 오른쪽 뇌가 자면 왼쪽 뇌가 깨어 있어요. 아, 교대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해 분열 같은 거네요. 아, 거기까지. 임상심리학자가 보니까. 야, 치료 받아야 되나요? 큰일 났네. 치료받아야 되죠, 자아 분열 그럼 익사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생각보다 꽤 됩니다. 한 10% 이하 정도 되는데 돌고래형 인간은 항상 깨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늘 선잠인가 그러죠. 그렇죠. 깊게 못 자고.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의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왜 돌고래형 인간이 있을까? 그냥 밤에 잘 자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은요, 밤이 굉장히 위험한 때였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 밤에 깨어 있으려면 항상 주의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떤 형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는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면 리듬이 깨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자랑 돌고래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안 되죠, 돼. 그거. 상극이야, 상극. 자, 근데 이제 비교적 젊은 세대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나이 들면 그냥 잠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뭐 그냥 좀 잠 못 잘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네. 전체 수면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럼 낮에 주무시는 건가? 맞아요. 낮잠을 좀 주무세요. 네. 똑같은 8시간을 자도 조각조각 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자도 조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못 자니까. 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음. 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일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온몸 곳곳에 림프관이 마치 혈관처럼 뻗어 있거든요.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전신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혈액으로 배출시키면서 제거해 버립니다. 문제는 뇌에 림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얘가 한 1.3에서 1.5kg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몸무게 대비 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에너지 영양분은 30%를 차지해요. 우리 전체 에너지 쓰는 거에서.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쌌는데 또 청소 시스템이 없어요. 몸이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네, 노폐물이 쌓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데. 그러면 뇌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하냐 하면 잘 때 합니다. 뇌 청소는 잘 때. 네. 잘 때만.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면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우리 뇌가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송과체라는 데서 뇌 척수액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이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을 타고 뇌 전체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쌓여 있던 활성산소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잠을 꼭 자야지 뇌가 청소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잘 자고 나면 왠지 개운한 느낌이 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드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계속 쌓이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면역 체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그러면 버티게 하려고 식욕이 땡겨. 교감신경계가 막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맞아요. 잠 못 자면 계속 먹어요. 네, 에너지 보충하려고 네. 드시는 거예요. 짠 거, 매운 거, 네. 기름진 거. 네. 고영양의 고칼로리. 그렇죠. 네네네. 완전 막 튀기고 난리 나는 네. 거.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통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 면역계가 계속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 바이러스나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 맞아요. 그럼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면역이 더 맞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자, 이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자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일단 이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잠시만요.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혼이요? 잠을 잘 자려면 일단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죠? 이게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실제 네. 연구가요? 네.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고요. 네. 수면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조건부. 따로 자라. 따로 네. 자라. 각침대 혹은 각방. 부부라고 해도 서로 수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수면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수면 이혼을 한 부부들의 부부 사이는 훨씬 더 돈독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자니까. 네, 느긋해지고 싸움도 안 순둥순둥해져서 나오고. 미운 것도 좀 이뻐 보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조온습. 이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온습. 조명, 조명. 온도, 습도. 습도. 아. 첫 번째 조명.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은은한 조명, 전구색 조명, 감성 조명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집에 그 조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광색 조명이 딱 달려 있어요. 수면에 가장 안 좋은 조명이에요. 그게 공제나 바느질 할 때 빼고는 유용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 조명 아니에요? 병원 네, 조명? 이렇게 환한 거. 환한 거. 이게 잠을 잘 때는요 아주 작은 불빛도 특히 주광색 불빛은 호르몬 분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빛에 노출이 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약간 은은한 조명을 해놓고 주무셔야 잠도 훨씬 더 쉽게 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온도로 가겠습니다. 온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좋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잔 겁니다. 아, 뜨끈뜨끈한 온도를 네, 들어가면 잠이 오히려 더 안 오잖아요. 안 와요. 하긴 추워야 졸리다. 맞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체온을 올리는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식으로 매운 음식 드시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연락에 만들. 연락에 만드니까. 그러니까 몇 도 정도가 네, 적정 네. 온도인지 궁금해요. 이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 진짜 추운데 18도면 또 갑자기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시던 분이 18도 딱 해놓으면 입 돌아가나? 잠이 안 오죠. 떨려서.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온도를 낮추시기보다는 한 1도만 낮추셔도 조금씩 조금. 2도만 낮추셔도 평소보다 잠이 잘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온도 확인해 봤으니까 세 번째 습도로 가겠습니다. 습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겨울철과 여름철에 적정 습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40% 정도, 여름철에는 60% 정도. 이 정도를 맞추셔야 좋아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몇 가지만 지키셔도 이런 수면 습관들이 우리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는 7시간 정도 자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아인슈타인 10시간 이상은 자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잠을 아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네. 잠자면서 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너무 부지런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면서 10년 더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5시간을 자도 나는 불면증인가? 10시간을 자도 내가 푹 잠을 못 잤나? 나는 불면증이야.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불면증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은 말 그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잠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낮에 일종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 자꾸 주무세요.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낮잠은 필요한데요. 불면증 환자한테는 되게 안 좋습니다. 네네. 간식 많이 먹고 나 입맛 없어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네. 진짜 정확한 비유다. 잘 자야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잘 해야 잘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는 네, 거군요. 이게 잠을 잘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멜라토닌이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보면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 호르몬. 네, 행복 호르몬. 이게 이제 우리 기분들 좀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이런 기능을 하죠. 저는 우울증 환자들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멜라토닌 합성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면증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항우울제로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는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 견과류, 견과류. 콜리플라워. 피자, 햄버거 시키는 건 없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밤에는 그게 크게 이제 뭐 콜리플라워가 땡기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아까 60대가 불면증이신 분들이 제일 많다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연령대별로 다르거든요. 실제로 이 멜라토닌 분비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10세 전후에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고요. 근데 10대에 비해서 중년층은 무려 90% 이상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제 70대 이후부터는 10대 대비 이제 94%까지 감소하고요. 근데 60대부터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 체내에서 만들어진 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실제 불면증 통계에서도 60대 이후부터는 불면증이 굉장히 늘어가거든요. 즉 멜라토닌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퀴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퀴즈? 빰빰. 재밌겠다. 네. 사람의 인생에서 네. 가장 잠을 자기 힘든 시기가 2번 있습니다. 2번이요? 힌트. 지금 엑소 쌤이 하신 말에도 있고 수미상관 생각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 생각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정답입니다. 퀴즈를 너무 빨리 퀴즈예요, 그냥? 맞히시면 줍줍인데? 하지만 요거까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멜라토닌 분비되면서 뭔가 이제 잠을 잘 자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을 해봤죠. 언제까지 잘 잠을 못 잘까요? 아이들이 애기들 통잠 자는 시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네. 100일의 기적. 아,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구나. 애들 그러니까요. 100일 전까지는 죽다가 그냥 100일 되면 좀 그죠. 살만하다. 낮에도 제발 그냥 통잠 자고 좀 자라, 있고. 통잠 좀 네. 자라라고 엄마들이 그걸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아직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명과 이런 효과로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되면서 일주기가 갖춰지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100일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면 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100일 이전의 아기는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바로 이 엄마의 모유에서 멜라토닌을 공급받고. 모유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유의 멜라토닌 함량 또한 밤에 더 높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낮에 미리 모유를 짜서 이제 밤에 아기한테 이제 먹이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잠을 잘 못 드는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 짜놔야겠네요. 밤에 짜놔야겠어요.